네, 안녕하세요. 애플파이 쌤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한 세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거의 뭐, 편안해요. 이제 유튜브 중독 같아요, 이제. 영상 찍고 싶어서 이제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원래 네트워크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조금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두고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냥 네트워크보다 프로그래밍을 찍고 싶었어요. 네트워크도 재밌는데 네트워크는 워낙 설명할 게 많아서 프로그래밍 찍고 설명하도록.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입출력 했었죠.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은 변수 써 있는데 또 말했어요. 변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대부분 프로그래밍 하는, 예를 들어 중학생 기준이에요. 중학생 기준으로 변수에서 되게 많이 종치네요. 쉬는 시간이에요. 학교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있네요. 변수에서 되게 많이 포기를 해요. 포기라기보다 되게 어려워해요. 왜? 변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은 처음 접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되게 익숙치 않아서 되게 많이 여기서 힘들어 하는데, 되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뭐냐? 변수는 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안에 저장 공간이 저장. 변수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컴퓨터는 그냥 쓰기만 해가지고 왜 이런 저장 공간이 필요한지 모르는, 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당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컴퓨터는 되게 돌아가는데, 이런, 나중에 운영체제 선생님이 강의를 올려주면 알게 될 텐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CPU란 게 있죠. CPU란 게 있고, 이 CPU가 이제 컴퓨터의 뇌죠, 뇌. 사람으로 치면 뇌. 이제 실행할 프로그램이나 연산들을 다 여기 CPU에서 실행을 하는데, 이 CPU의 연산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연산해야 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바로 램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요. 뭐 여기 뭐 캐시도 있고 뭐 여기 하드디스크도, 여러분이 아는 하드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CPU 램에 있는 데이터를 CPU가 가져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저장.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데이터를, 컴퓨터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선 계속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쓸 때도 이 막 기가가 나뉘잖아요. 64기가, 지금 아이폰 10인데 64기가예요. 64기가, 뭐 128기가, 뭐 256기가, 이렇게 저장 공간이 나뉘는 것처럼 컴퓨터도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가 바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안의 저장 공간인 거고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럼 이 변수를 도대체 어떻게 쓰냐에 대해선 뒤에서 배울게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켰을 때 카카오톡을 저장하지 않으면, 저장하는 공간이 없다면, 매번 컴퓨터를 실행할 때마다 카카오톡이 자동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을 계속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깔아줘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게임을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뭐 열심히 메이플 요즘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하면 롤 얘기합시다. 롤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공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하는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이 게임을 킬 때마다 레벨 1인 거야. 계속 1이야. 계속 1. 왜냐면 내가 했던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레벨이 1인 상태로 머물게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컴퓨터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변수는 왜 설정을 할까? 쭉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쓸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뭐 한다? 저장한다. 내가 열심히 키운 게임 캐릭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파이 3.14가 파이라서 예시를 이거를 들었는데 파이 3.14를 수행하면 3.14라는 값은 이 파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의 이름이 파이인 거예요. 파이. 3.14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은 컴퓨터 안에 공간인데 얘 이름이 파이인 거예요. 파이.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선언을 한 거예요. 파이라는 변수 안에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존재함. 선생님 왜 파이라는 저장 공간을 사람이 정할 수 있나요? 이미 여러분이 보는 프로그램들은 변수가 다 선언이 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이제 C 언어나 파이썬을 배우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니까 이 변수라는 것을 이제 선언할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모든 연산값도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원의 둘레가 뭐죠? 원의 둘레 이 파이 R이죠. 혹시 이가 좀 이상 곱하기 파이 곱하기 한지름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다 알죠?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이름에.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수학 공식으로 말고 컴퓨터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이 파이는 지금 변수인 거예요. 변수. 네. 아까 3.14라고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원의 둘레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갖다 쓸 건데 이 파이가 변하게 되면 3.14라는 변수가 변하게 되면 이런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도 값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모든 연산도 값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한 그 프로그램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숫자가 3.14라는 파이 값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프로그램의 원의 둘레랑 원의 넓이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일정하기보다 반지름에 따라서 그 값이 자동으로 변하게 되고 틀리지 않겠죠. 파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원의 둘레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일관적이 되겠죠.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설정을 해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면 변수는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자 저장할 공간이에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자료를 넣을까? 이미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은 변수가 다 선언이 됐고 그 변수 안에 어떤 데이터 값들이 저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입력을 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파이 같이 어떤 고정 값이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변수에 어떻게 데이터를 넣느냐 보면 뭐 파이썬이랑 C 언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파이썬에서는 그냥 변수명 그리고 이퀄는 데이터를 쓰면 변수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근데 단 중요한 건 이런 방향으로 저장이 됩니다. 3.14가 파이 쪽으로 들어간다. 대비연산자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라는 걸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이걸 살펴보면 파이는 3.14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컴퓨터 안에 저장이 완료됩니다. 어떤 공간 안에 메모리 공간 안에 이제 데이터가 3.14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데이터의 변수명은 pi로 저장이 되는 거죠. 뭐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의 개인적인 이제 취향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변수를, 저장된 변수를 연산을 하거나 출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출력.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입력과 출력은, 입력은 input, 출력은 print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 얘를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갖다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장된 아이디나 패스워드도 이 어떤 공간, 저장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가져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못 쓴다니까, 못 써. 저장되어 있는 것을 써야 되는데, 걔가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내가 보고 싶다 하면은, 프린트를 이용해서도 이제 변수가 잘 들어가 있는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는 중이네요. 이렇게 프린트 변수명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소리가 있어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영상을 연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프린트 변수명을 이용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명을 출력을 할 수도 있다. 변수는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변수 쓰는 법 알겠죠? 그냥 대부분 간단해요. 변수명은 이걸 쓰고 데이터를 쓰면 돼요. 그럼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얘는 지금 숫자죠. 숫자 정수형, 실수형인데 이제 변수명에 꼭 숫자 말고 이제 한글 데이터나 문자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따옴표 문자를 써서 대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는 원주율이라고 저장을 하고 싶으면 원주율, 그럼 따옴표 원주율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원주율이라고 써주고 프린트 파이라고 하면 원주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명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변수는 가장 중요해요. 변수는 어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입니다. 변수는 한번 직접 써볼까요? 하나, 변수명을 이제 여러분이 설정할 거잖아요. 변수명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정답은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쓴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변수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 넘버 NOUM, 소문자 NUM과 대문자 NUM은 서로 다른 변수. 소문자랑 대문자에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달라집니다. 이건 다른 놈. 이렇게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애. 꼭 변수명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 짤 때. 그래야 이제 헷갈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건 선생님은 파이썬을 강의한 사람이니까 파이썬에서 변수명을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넘버 앞에 숫자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설정을 하면 안 되고, 얘하고 즉 우리가 너무 친절하게 잘 적어놨네요. 이게 포문이나 if문, while문과 같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명령어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파이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예를 들어서 프린트라는 애가 있어요. 프린트라는 건 출력하는 건데 얘한테 변수명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미 출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역할, 변수의 역할을 줄 수 없는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백이나 하이픈은 사용 불가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이픈이랑 언더바는 다릅니다. 하이픈은 뭐 전화번호 쓸 때 이런 게 하이픈이죠. 선생님 번호가 노출될 뻔했어요. 그리고 언더바는 뭐 언더바 아래에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게 언더바고 하이픈은 언더바랑 좀 다릅니다. 이런 세 개 첫 번째, 숫자를 맨 앞에 쓸 수 없어요. 예약어는 사용 불가. 세 번째, 공백이나 하이픈은 사용 불가라는 주의점을 꼭 아시고 변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얘기를 했고, 마지막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변수는 왜 설정해놨냐, 앞으로 쓸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고,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모든 연산도 값이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변수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PPT는 여기까지고, 이제 또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쵸? 실습을 한번 끄고, 과제가 아직 그리네. 이 파일로 온라인 수업 촬영 중인데 코딩머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거의 끝났어요. 다시 나가셨습니다. 코딩머신 쌤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제 것도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변수명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변수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파이라고 썼죠. 파이는 3.14 이렇게 쓰면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확대가 됐나요? 확대가 안됐냐? 3.14를 쓰면 어떻게 되냐, 저장이 되겠죠.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F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저장만 했잖아. 지금 파일에 저장만 했으니까. 어떤 파일이라는 공간 저장만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출력하려면 파일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문자도 넣고 싶으면 아까 따옴표를 써야 된다고 했죠. 파이썬은 원주율 이렇게 하면 원주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파이에 p를 대문자로 쓰고 3.14를 쓰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의미는 똑같죠. 의미는 파이라고 똑같은데 얘는 원주율만 나와요. 왜냐면 대문자 p랑 소문자 p가 다르니까. 여기서 써주면 두 개가 나오겠죠. 다른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왜 구분을 하느냐, 구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똑같이 파일을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원주율만 나와요. 파이에 3.14를 넣고 파이에 또 똑같은 파이에 원주율을 넣는데 왜 원주율만 나와요? 이게 덮어 씌워진 거예요.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얘에 지금 먼저 파이를 넣었잖아요. 파이에 3.14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파이에 원주율을 또 넣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얘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파이라는 애가 있다가 3.14가 들어간 거예요. 3.14가 14가 슉 들어가서 3.14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주율이라는 애를 또 집어넣으면 얘가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고 이제 원주율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놈이 박힌 돌 빼낸다. 딱 그거예요. 변수명을 이제 똑같이 써주면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변수명을 선언할 때는, 프로그램 짤 때는 되게 주의해서 짜야 됩니다. 변수명이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되게 많이
코드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변수도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변수명을 꼭 주의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한 20분 찍었네요. 진짜 영상 막 더 찍고 싶어. 어떡하지? 진짜 유튜브 중독. 구독자 1000명이 되는 그날 애플파이쌤을 계속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연산자에 대해서 컴퓨터가 왜 연산을 하고 어떤 연산자를 쓰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끊기 싫지만 끊고 다음 영상에서 애플파이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